안녕하세요, 기통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76병동 신경외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원 간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병동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외과 병동이어가지고 입퇴원이 정말 많고 수술 주로 이제 머리 쪽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저질환에 앞서서 머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케어를 하고 있는 병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수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머리 브레인과 관련된 이제 신경외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제는 이제 3년차 간호사로서 지금 열심히 잘 적응하고 계신 간호사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병동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우리 병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병동 갈래요, 특수파트 갈래요라고 좀 나뉘는데, 네. 혹시 병동으로 이게 뭐 지원을 하신 건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실 병동으로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 가는 응급실이나 뭐 중환자실 이런 데를 좀 많이 가고 싶어 했는데, 병동으로 이제 발령이 나게 된 거죠. 발령은 났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잘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도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병동을 지원한 게 아니라 특파를. 네, 원래는 남들과 같은 길을 이제 가고 싶어 했죠. 네. 그래도 오히려 그게 또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다음은 병동, 제가 이제 병동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게 또 처음인데, 병동에는 물론 어디나 마찬가지로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동은 또 특히 근무하고 계시는 신경외과는 포스트 오피 환자들이 특히 많고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입퇴원이 정말 많죠. 입퇴원이 정말 많고, 이제 싫다. 오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응급한 환자들도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검사나 시술 정말 많아요. TFC나 태핑, 스파이널 태핑 이런 거 많이 하는 좀 있고, 가장 메인은 결국 수술이죠. 그렇죠. 수술이 정말 많아서 준비하고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 한 명이 수술 갈 때 이제 전후로 체크해야 되겠잖아요. 뭐 그렇죠. 수술 전 체크리스트부터 쫙 해서 이제 뭐 팔찌부터 표시 따다다다 다 있잖아요. 그거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 한 명이서 그 환자 한 명을 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브닝 때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전반적인 준비를 이브닝이 하고, 이제 나이트 때는 나머지 이제 그 점검을 합니다. 다 됐는지 안 된 거는 이제 아침까지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나이트 때 점검을 하고, 이제 데이 때는 수술을 이제 마지막 준비해서 보내는 최종 체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3교대를 하면서 모든 듀티가 그 가는 환자를 한 번쯤은 보고 준비를 해가지고 트리플 체크를 해서 보내는 구조를. 3번이나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알았어. 그 환자 이브닝, 그러니까 보통 루틴적으로 입원을 몇 시에 해요, 보통?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좀 많이 하시죠. 퇴원은요, 만약에 퇴원하는? 퇴원을 하면은 아침 11시 정도에 가시고. 가셨다 그 사이에 다 정리 잘 해놓고. 네, 정리해놓고. 새로운 환자 오고. 네, 그렇죠. 너무 좋다. 이런 꿀팁 진짜 필요했어요.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술 전중 후로 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저질환들 같은 것들도, 약 같은 것도 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고혈압, 당뇨는 일단 좀 되게 흔하고 많고, 그런 루틴을 많이 챙기면서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그런 수술 관련된 전중 후 간호부터 많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루틴이 몸에 익었지만 계속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좀 힘든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집중치료실이라 그래가지고 ICR이 있는 병동이다 보니까 CPR도 되게 많이 나고요. 사망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머리 쪽이다 보니까 시저하는 환자나 뭐 티캔이 빠져가지고 갑자기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이런 많은 응급 상황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환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고, 변수잖아요. 루틴이 아닌 이런 바깥의 상황들이다 보니까 조금 손이 많이 가서
그리고 병동이 생각보다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 이제 루틴적인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일이 생긴다는 거는 다른 일이 이제 다 밀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실 그쵸, 돼가지고 다른 환자분들은 거의 이제 눈밖에 그죠. 본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한테 빡 터지면 조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CPR 같은 데로 응급상황이 한 달로 치면은 한 몇 번이나 있을까요? 대략?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자주? 물론 이제 CPR을 가기 전에 이제 폴스트나 이제 DNR을 많이 받아놓기는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CPR 직전까지 가거나 아니면 정말 CPR을 치거나 하는 상황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스파이어하고 막 그런 경우도 사실 CPR을 해서 하면 바로 이게 익스파이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ICU로 내리니까 그렇죠. ICU 그렇지만 많이 급박한 상황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또 이제 원래 폴스트 같은 거 이제 받아놓으면은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보내드리죠. 오히려 CPR 상황보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병동이랑 ICR이랑 조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ICR은 이제 중증도는 ICU보다는 일단 낫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한 4명 1인당 간호사 1인당 4명 정도의 환자를 4명도 많지. 네, 많아요. 하는 거 봤는데요. 네, 거의 ICU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약간 보호자나 이렇게 상주 한 명 있으니까 요구사항 계속 맞아요. 이 사람 막 하면 또 이제 보호자들이 딱 보다가 저기는 뭐 해주냐 하면서 막 그렇죠. 나 그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그 ICR이 한 4명 정도 보고 병동에서는 10명? 보통 10명을 보고요. 저녁 이제 나이트나 주말에는 15명을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많다. 지금까지 이렇게 응급상황이나 많이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와중에도 벌써 3년차가 됐잖아요. 만 2년이 벌써 넘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제 그쯤 위치 되면 후배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위치가 또 좀 되게 애매한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약간 3년 차에서 한 5, 6년 차까지는 되게 액팅이 제일 좀 활발하게 잘 손도 빠르고 되게 그런 중요한 위치인데 현재 위치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어떤 게 좀 많을까요? 사실 군인으로 치면 지금이 한 일병에서 상병쯤 되어가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후배들이 정말 많고요. 후배들이 이제 잘 하지 못한 일, 놓치는 일들을 이제 제가 해야 되고, 저의 일과 이제 동시에 그런 일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이제 차지 업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차지를 보고 있는데, 병동 차지가 생각보다 할 게 진짜 정말 많습니다. 한 듀티에 차지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에서 총 환자를 일단 어쨌든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니까. 병동에서 돌아가는 이제 일들을 이제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병동에 환자가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42명. ICR이 12명이고 병동이 30명이고 해가지고 총 42명. 그거 합해서 차지가 한 명이에요? 네. ICR 차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ICR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병동 차지가 다 알고 이제 뭐 헤드시트 같은데 적어두고 가잖아요. 엄청 그런 일들을 해야 돼가지고 원래 3년차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빠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기는 한데 좀 빠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빨랐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후배는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총 인원 몇 명에서 후배가 몇 명 정도 있어요? 간호사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0여 명 정도 되는데 제 밑으로 후배가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위에 연차가 많이 없네요. 아랫 연차, 중간이랑 아랫 연차가 거의 대부분으로 진짜 그 환경을 많이 해보시고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힘든 구성이네요. 그렇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든 것도 얘기했으니까 반면에 좀 장점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타부서에 비해 좀 나은 점? 일단 일반적인 병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머리가 다쳤다 그러면 뭐 당뇨고 고혈압이고 심장질환이고 다 제껴두고 일단 저희 병동으로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뭐 CAG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그 이외에 뭐 PTGBD를 박는다거나 그쵸. 이런 되게 GS나 CS적인 것들을 저희 병동에서 많이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배울 게 정말 광범위해지는 그런 부서라서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브레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연령이 상관이 없게 다 많지만 고령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고령이면 당연히 기저질환이 막 깔려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케어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또 악화되거나 하면은 브레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케어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는 분위기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만한 병동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이거 누가 보실 수도 있는데.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부럽다. 이 병동을 떠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 정도로 일이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좀 도와서 일을 하는 분위기고 밑에 후배들이 잘 모르면 더 알려주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병동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태움 당한 적 없어요? 태움? 그런 거 저런 태움 없는 병동 아주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가 이제 어느 병동이나 이제 다 특색이 있고 공부할 게 많잖아요.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는 특히 좀 이런 쪽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좀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 GCS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간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종양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나 동맥류의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쵸. 머리라서 어디 조금만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환자를 이제 어세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저희가 라운딩을 가면은 엄청 오래 갔다 오거든요. 가서 퓨필도 보고 GCS 다 체크하고 모터 파워도 체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가 어떤 질환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잘 알아야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말씀하셨던 그 브레인 관련된 문제나 그런 이상 증상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사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부위들을 그런 걸 좀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머리 뒤에 혈관을 당연히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뇌혈관도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쪽에 뭐 어느 부위에서 뭐 혈관이 터졌으면 이런 증상이 있고 뭐 피콤 이런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거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해서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그 수술도 많잖아요. 수술에 대한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수술을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수술에 특별하게 중요하고 잘 봐야 되는 게 뭔지 이제 포스트오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공부를 해둬야 나중에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또 궁금한 게 신경외과 병동 이제 입원하신 분들 이제 막 그 수술이 되게 큰 거잖아요. 여기는 수술로 인해서 진짜 이제 뭐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진짜 아니면 반대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입원해 있는 재원 기간? 재원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통 평균? 생각보다 짧습니다. 좀 머리를 열었으니까 되게 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뇌동맥류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ICU를 거쳐서 이제 병동에 오셔가지고 퇴원하시기까지 사실 경과가 이상하지 않다면 일주일이면 퇴원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외에 뭐 엠볼라이제이션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MVD라 그래서 미세혈관 감압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사실 3, 4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후가 정말 좋아요. 종양을 제외한 다른 뇌질환들은
예후가 정말 좋은 편이고 이제 종양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당장 수술을 하고 퇴원을 일찍 하더라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항암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비교적 좋다. 그래도 빨리 퇴원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또 그 뭐지? 네. 브레인 되게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병원. 아, 네, 그렇죠. 네, 유명하죠. 거의 짱이라던데. 네. 되게 좋은 데서 일하셔서 좋네요, 어쨌든. 네, 좋은 네. 자, 이제 다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관리를 혹시 뭐 특별하게 뭐 우리 병동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병동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사실 그걸 따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입원을 하거나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면은 네. 무조건 코로나가 음성이 나왔다는 그런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야 하고 이제 오셔서도 이제 병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1인 상주를 하는데 그 상주하시는 보호자도 음성 결과를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명만 상주. 네, 한 명만 상주가 가능하고 병원 밖을 나갈 수도 없어요. 엄청 답답하겠죠. 만약에 나갔으면 다시 검사를 네, 다시 검사를 받고 오시든지 아니면 교대를 또 다시 음성을 받은 음성받은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 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2명, 3명 보다 그러면 네, 한 번에 안 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저 그때 병동 면회 가다가 봤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뭐 6층, 7층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검사하는 분이 타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약간 그렇게 검사를 철저히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병원.